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원전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라면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의 방향성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 있는데 여기에서 체코 대통령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잘 마무리 짓고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주들은 어떨지 투자를 해봐야 할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재교 본부장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본부장님, 최근에 미국 시장 원전주들은 굉장히 잘 가잖아요. 네. 오콜로나 뉴스테일 파워 같은 네.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아무래도 이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아직 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조금 쉬고 있어요. 원전주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인 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쪽에 대해서 육성을 많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원전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고 당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제 협의 소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원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이라는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계속해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형 원전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엔 소형 원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MR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원전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소 조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네.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이 어느 정도 설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실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굉장히 유리한 조항은 아니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유럽 쪽이라든지 몇몇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들었다는 것 역시도 당시엔 독소 조항이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건설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재하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같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원전주를 좀 모아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랜만에 조방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선과 방산과 원전이 좀 반등을 했는데 이런 기조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원전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든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은 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차트상 모양새가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형주와는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때는 어떤 위치에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전과 엮여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데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뭐 종목을 약간 골라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이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부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을 좀 차별화해서 선택을 해야 할 게 중요할 상황인데 얼마 전에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독소 조항 이야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나쁜 계약만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주를 받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와 원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독 수주가 아니더라도 같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해외 수주를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겠네. 그러면은 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쪽을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일단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천 기술이라든지 설계 쪽에 대한 능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이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비와 주 기기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원전의 가장 핵심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벌써 40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에선 원전 쪽에 대한 육성이 더딜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이 아니면 에너지원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단기적으로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전 쪽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요. 해상풍력 쪽에 대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디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가장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보성파워텍이요?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릴 때 우리나라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종목을 보시면 안 된다. 그쵸, 네.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도 역배열로 놓여 있거나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못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선택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차트의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력기기 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원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추가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몇몇 기업들을 뭐 G2파워 같은 기업들 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원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트의 모양새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게요. 힘을 못 받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대장주의 성격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배열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보성파워텍 같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보성파워텍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우리가 그 철탑, 송전탑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네,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우리기술? 해봤거든요. 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우리기술 하면 아까 전에 잠깐 그 스테이블 코인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기술 투자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계세요. 분들 많아요.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자산 거래소와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과 원전이죠.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SMR 그 소형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검사나 계측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형 원전에서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부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형 원전으로 넘어가면 A와 B에 대해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둘 다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서는 캐파가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50 정도밖에 누릴 수가 없었는데
소형 원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캐파를 전부 다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보성 파워텍과 우리 기술 정도를 이제 원전 쪽에선 탑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BHI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BHI 같은 경우도 요즘엔 좀 힘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신용 잔고도 많이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보성 파워텍, 우리 기술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SMR 쪽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원전주였군요. 예, 맞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정도 중에 탑픽 고르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주실까요? 대표님? 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전 보성 파워텍을 가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보성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보성 파워텍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이게 좀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보성 파워텍이란 기업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보성 파워텍이 상승을 할 때 그 상승 강도가 네.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들이 네, 그렇게 굉장히 나쁘지가 좋잖아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업황 자체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원전 쪽과 전력기기 쪽에 대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밀린다면 이렇게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웬만하면 종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거든요. 네. 그래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온다, 종가나 그리고 매수가를 제가 밴드로 잡아드리자면 4,500원에서 4,700원 사이.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